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산물 품질 관리사 1차 과목인 수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수산 일반이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여러분이 수산 일반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지금 얘기 드려봅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산물에 대해서 등급을 어떤 산정을 하고 또 수산물의 품질 관리가 잘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수산물에 대해서 뭔가 보관도 하고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장도 하고 그런 역할을 두루두루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수산물 판매 촉진 또 바이오와 관련되는 그런 역할, 어떤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요. 수산 분야 관련되는 일종의 전문 분야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유망한 그런 어떤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어디서 근무하냐면은 주로 제가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 드려봅니다. 산지에 있는 생산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산물 품질 관리, 그리고 등급 판정, 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포장, 또 선별, 이런 업무 등을 두루두루 하는 그런 어떤 수산 분야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저하고 수산 일반을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그런데 수산 일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산물, 어떤 수산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어떤 개요를 잡아놓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사에서 수산 일반이 총 5개 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5개 장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드려봅니다. 먼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산 일반에 대해서요. 수산 일반의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들어갈 때 뭔가 개요를 잡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수산업 개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수산업 개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수산업 개요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주로 다루냐면요. 수산업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어떤 수산업의 정의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폭이 넓고요. 그리고 수산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여기서 어떤 걸 다루냐면요. 어떤 수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어떤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 그리고 발달과 관련되는 또 개요를 또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요. 두 번째 장에 가면요. 수산 자원과 그리고 업에 관련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수산 자원이 어떤 종류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수산 자원이 있고 또 수산 자원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과 관련해서 그 업의 어떤 어장, 그리고 어구, 어법, 어구는 뭐냐면요.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어법은 어업 활동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것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수산자원과 어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되냐면요. 선박 운항과 관련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선박 운항과 관련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어업 활동 또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이용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박 운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요. 우리가 이 선박 중에서도 어선이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선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가, 또 그 어선에 어떤 설비 등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요. 어떤 선박도 운항되다 보니까 해상에서 교통사고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상 안전과 관련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어떠냐면요. 어떤 여기 어선 조종하는 얘기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수산업에서 근자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냐면요. 잡는 어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산업이 너무 활발하게 어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류 등이 많이 어떤 남획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수산 양식 자원 관리다. 수산 양식 어떤
자원 관리 요렇게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업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하는데 근데 요 수산 자원을 어떤 양식 자원을 관리하는 파트다. 그러면서 어떠냐면요. 어떤 양어장과 관련되는 얘기 또 양어장의 어떤 수온을 어떻게 하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료를 이용해서 그 어류를 키울 것인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류를 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질병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산자원의 질병과 치료와 관련되는 얘기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또 이것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어떤 수산 양식을 하고 있는 주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여기 양식 방법,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양식 방법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산업 관리제도 이런 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국내 수산업 관리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국제 수산업 관리제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국내 수산업 관리제도를 제가 한번 개요를 얘기 드리면요. 어떤 수산업 또는 어업 활동할 때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면허, 어떨 때는 허가, 어떨 때는 신고하고 이런 어업 등을 한다. 요 개요만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수산업관리제도 개요만 한번 얘기 드리면요. 지금 어떻죠? 바다에 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를 하고 다른 나라 배가 함부로 들어와서 어로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수산물을 많이 남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류가 왔다가 또 회귀할 거 아닙니까? 어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 등을 어떤 국제적인 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 1번이 그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느냐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제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요. 먼저 용어의 정의 중에서 요거 용어의 정의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수산 일반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고 뭐 종전에 이런 공부 안 하셨던 분은 가장 먼저 뭐가 어렵냐면요. 책을 맨 처음에 펼쳤을 때 한 장, 두 장 넘겼을 때 아마 모르는 용어가 한 10대까지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일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용어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또 어떤 거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용어 정의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어떤 거는 용어 정의에 어떤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뭐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어는 반드시 어떤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짧게 설명하고 용어 정의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 이거는요.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두 번째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체적인 틀. 이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큰 틀만 먼저 한번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떡하죠? 부분적인 얘기들만 자꾸 알게 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 또 이 안에서 작은 틀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요. 저한테 맡겨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죠?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지 또 이 부분은 계략적으로 넘어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뭔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 그런 게 어떤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모든 분야를 똑같은 강도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틀만 볼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묵살하고 지나갈 부분도 있어요. 그 완급 조절을 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도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알려드려야 될 얘기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되면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자꾸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인터넷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질문을 올려놓으세요. 뭐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중요한 사항 집중해서 이해를 했다. 그래도 문제풀이를 없이 지나가면은 뭔가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문제풀이 할 때 내가 별 어려움 없이 답을 맞춘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자꾸 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풀이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틀린 문제, 틀린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암기를 통해서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또 집중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300문제 정도를 풀었다. 그런데 한 150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이해가 됐다. 뭐 그런 거는 제껴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다. 외워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런 부분 좀 반복을 하시죠. 그러면 일정 부분 또 극복이 되죠. 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3번, 4번 반복하시면요. 공부할 양을 자꾸 축소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떠냐면요. 나만의 노트라든지 수첩을 만들라고 얘기를 저는 드려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쭉 공부해 가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잘 정리가 안 된 게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숫자라든지 어떤 이런 게 암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틀리죠. 또 소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나만의 학습 노트나 수첩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반복해 보시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몰랐던 내용들 잘 정립이 안 됐던 게 빨리 비교적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수산일반 공부하면서 90점,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점수, 그 점수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역량은 2차에 집중하시는 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끝날라 그래요. 어떠냐면요. 여러분 꼭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수산물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동강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